논설이나 이런 칼럼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어린애 말도 귀담아라 뭐 이렇게 쭉쭉 뭐 이런 다른 식의 어떤 속담도 있고 미래 시대에 관련된 속담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개념을 이제부터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컬처라는 이제 서양에서 본능한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화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컬처를 일본 학자들이 문화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번역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서를 판단할 때 문화라고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그 한자가 나오면 그게 위서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예를 들면 중기다 그러면 문화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 컬처를 번역을 하면서 문화가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컬처를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럴 문자에다가 될 화자로 번역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컬처의 원래 어원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전적으로는 뭐 도구에 사용과 더불어 인류의 고용 특수는 관어와 관념, 신념, 관습, 궤법, 규범, 제도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좀 벗어나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하면서 문화 전략까지 도출하는 걸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컬처는 라틴어 콜로에서 왔습니다. 콜로의 동사형 콜레레에서 경작하다, 양육하다, 목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뭘 만드는 것, 이 자체를 원래 문화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컬처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 농사와 관련되는 거고 목축, 당연히 가축을 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양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병아리에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석기인들이 생각을 했던 건 결국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거는 경작과 목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상상과 결국에는 꿈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걀도 마찬가지로 옛 이야기지만 달걀 하나를 가졌을 때 이게 달걀이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닭이 나와서 이걸 키워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소를 사고 다시 또 뭘 사고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는 그 옛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신석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과연 달걀이 저는 무슨 꿈을 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디슨이 그걸 품어가지고 뭔가를 바랬기 때문에 품었지 그냥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품어가지고 달걀이 나왔을 때 얼마나 굉장히 기뻤을까. 그걸 이제 꿈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에디슨 계란이 나온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소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디슨 계란이 이렇게까지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게 인류 문명을 만들어온 전 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닭이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황금알이 하나씩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뜯어가지고 뭔가 더 성과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망쳐버린 상황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은 뭔가 당장에 뽑아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단계적인 숙성이 필요한 문화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묘 조장이라고 하는 뭐 우리 고사 성어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물을 앞당기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죽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순차적인 수순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그 농사, 농업, 경영.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라는 거는 이런 농사의 마인드, 컬처라는 건 결국 농사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밭을 고르고 두둑을 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물론 이제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단계들이 없이 바로 뭔가를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뭔가 그 밭을 만들어가지고 소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왜 문화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물이라는 단어를 좀 뜯어보면, 그럴 문자가 이제 사물 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문이 먼저 나와요. 이건 이제 이기합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지, 그건 너무 이제 쓸데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이 앞에 나오는데, 문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문이라고 쓰신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문화의 상대어는 자연이냐? 아니다. 저는 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장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부속품이 되는 거거든요. 모던타임즈에서 보듯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뽑는 완전 기계화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야, 문화생활 좀 하자 이렇게 하면, 문화생활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활동들,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사실 문화생활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 있다 그러면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스는 뭐 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 그냥 사물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사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닌 거, 이걸 꿈꾸는 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결핍되어 있고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수명 다 정해져 있고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하고, 그럴 때는 인공지능 만들어내고 로봇 만들어내고 뭔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의미 부여를 하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 게 인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가 나오고 기술 개발의 동기가 이제 부여된다. 인문학의 핵심은 사실은 부족함이거든요. 유한성이고, 뭐 스티브 잡스 인용 많이 하지만 스피노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은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맞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구공에다가 손을 찍어가지고 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내면서 견디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탈출할 때 윌이 물결에 따라 흘러가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이제 캐스트웨이에서 나오는데요. 인간은 이런 어떤 유한함 속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것을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와 노자의 사실 논쟁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자를 노장처럼 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너무 문화화하지 말라는 거. 문화화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논리를 보지 않고 인간의 논리를 자꾸 보는. 인간의 논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퇴치해야죠. 뭐 이런 논리죠. 무의자연이라는 결과적으로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자는 자연의 메커니즘보다는 인간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문학의 어떤 정신에 맞는 것이죠.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꿈꾸는 존재이고, 그것이 사실은 문화의 시작이다. 나는 사물과 어떤 동물에 머무는, 새로운 걸 소망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문화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드림 소사이어티나 이런 책들이 문화 시대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물론 책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꿈에 관련된 담론들이 문화와 계속 결합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맥락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종교나 도덕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어떤 범주로 다뤄지는 이유는 바로 이 바람직한 어떤 가치 지향으로 가기 위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는 경작을, 목동은 목초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꿈을 꿨고 자기의 의도와 의미, 가치 부여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문화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거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를 담은 그걸 문이겠죠.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터져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되게 이게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 소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거,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라는 단어로